안녕하세요. 티쿤 글로벌 이사벨입니다. 오늘은 티쿤식 해외 직판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티쿤은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해외 직판을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돈을 많이 버셨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꼭 티쿤식 해외 직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티쿤은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티코는 6년 만에 직영점 2개를 열었습니다. 지금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한국 용기를 미국에 판매하고 있는 점인데요. 여기는 지금 3월 24일에 오픈했고요. 지금 기사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 보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세라믹 용기 40피트 컨테이너 분량을 첫 주문을 받았어요. 물론 아는 지인분 주문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용기점도 미국에 하나 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본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명품점도 하나 열었습니다. 이 영국발 일본향 직영 명품점도 올해 오픈해가지고 3월 24일부터 광고를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영국발 명품점 광고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만들었죠. 근데 보시면은 벌써 조회수가 거의 23만 정도, 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 오픈마켓인 큐텐에서 사실 직구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저희 달롯에다가 큐텐에 입점해 줬으면 하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큐텐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 사실 큐텐에서 상위권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홍보 효과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종 미셸이라는 런던의 명품 모자 브랜드에서도 달롯에 자기들하고 같이 협업하자는 이런 제안도 해왔고요. 명품은 사실 이제 모든 나라에 수요가 있는 제품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이 명품점을 지금 일본에만 여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열고 말레이시아에도 열고 그리고 멕시코, 뭐 인도네시아 이렇게 저희 세계 지금 12개국의 명품점을 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티쿤이 6년 만에 직영점 2개를 열고 계속해서 직영 사업을 하려는 이유는 사실 해외 직판을 하면은 정말 돈 벌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돈 벌기 쉬운 거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국 안에서만 판다고 가정을 하면 임대료, 급여, 노동 조건, 생산 조건 이런 게 전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은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티콘 얘기를 좀 해보면 티코는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07년도에 창업을 해가지고 일본에 인쇄물을 팔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쇄물 저희가 지금 이게 일본에서 운영 중인 인쇄물 사이트예요. 인쇄물 연합몰인데 지금 저희가 2007년도에 창업해서 이렇게 인쇄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0년도에는 이렇게 실사 출력물점을 만들었는데 실사 출력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실사 출력물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배너
저희도 뭐 어디 가면은 뭐 무슨 운동회 한다 뭐 이런 것도 붙여놓잖아요. 이런 배너와 관련된 게 실사 출력물이고요. 저희가 2010년도에 개점을 했고 2010년도에 개점을 한 다음에 2012년도에는 이렇게 3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을 했어요.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티코는 해외 직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게 티코니 뭐 잘나서 티코니 잘해서 뭐 이런 것보다도 저희 티코니 가지고 나갔던 물건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지금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해마다 모든 온라인 시장의 그 상황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티코니 2007년에 명함을 팔 때 일본에 명함 500매에 980엔에 팔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980엔에 팔 때 일본은 100매를 2,300엔에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본 고객은 명함이 괜찮은데 가격도 저렴하네?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실사 출력물, 배너 이런 종류도 저희가 일본 가격이 한 3분의 1 정도로 팔았거든요. 그때 일본에 판매하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렇게 팔아도 저희 많이 남았어요. 이게 가능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은 이 충무로라는 인쇄 산업이 이렇게 집중된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면 정말 제작비가 저렴한 거예요.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명함 500매를 한 3,200원 정도에 만들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뭐 9,800원에 팔았으니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격에 팔았어도. 근데 9,800원이면은 그때 일본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한 거였는데 그래도 티코는 남았던 거죠. 근데 이거를 해외로 안 가지고 나가고 그냥 국내에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다들 3,200원에 만들어요. 거기다 이제 자기 마진 붙여야 되죠. 그러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경쟁자가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판매를 하려고 하니 마진도 많이 붙일 수 없고 결국은 마진을 못 남기고 판매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경쟁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거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니까 티쿤이 갖고 있는 그런 제조 원가로 만든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경쟁자가 없었던 거죠, 일본에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이 싸.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아. 왜 안 사겠어요? 사야죠.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 티콘이 그때 2007년도에 이렇게 인쇄물 점을 오픈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그런 이유인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본에다가 공기 간판을 판매하는 전상점인데요. 공기 간판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 나라는 보통 아마 가게 오픈하면 많이들 이거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점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뭐 가게 오픈했습니다 하고 상호랑 같이 해서 이렇게 풍선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공기 간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2014년에 이제 일본의 공기 간판점을 열었고요. 이 공기 간판점을 열고서는 저희가 500만 불 수출의 탑도 또 수상을 했어요. 2012년보다 또 올랐죠. 더 많은 금액을 수출을 했죠. 그리고 2017년에는 1,000만 불 수출의 탑도 수상을 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놀라운 소식은 2021년도에 저희가 사옥을 매입했어요. 어디다가 저희가 사옥을 샀냐면요. 서초동에다가 사옥을 구매를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게 저희 사옥입니다.
저희가 아직은 충무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5월 중에 이제 이사를 갈 계획인 거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2007년도에 인쇄물로 시작해서 2021년에 사옥을 사기까지 티쿠는 돈이 원래 많았던 거냐? 아니에요. 저희 티쿠는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본에다가 명함을 팔 때만 해도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명함을 팔려면은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운영비 월급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뭐 광고에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껏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키워드 광고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계속 수출의 탑도 상을 타고 70억짜리 사옥을 매입할 수 있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가성비가 있는 경쟁력이 있는 물건을 가지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티콘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정말 잘 찾아보시면은 싸고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저희 티콘 얘기만 좀 해드렸는데 야 티콘만 돈 벌었던 거 운이 좋아서 이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해외로 나가신 다른 분들 얘기를 조금 해드려 볼게요. 지금 보시는 데는 여기는 그 5개 간판이라고 해서 저희 간판 뭐 다 아시죠? 그 간판을 지금 일본에 파시는 회사예요. 일본에 파는 전상점인데 저는 티코네에서 일하면서 참 재밌고 놀라웠던 게 야,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팔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거예요. 정말 발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 5개 간판을 파는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오픈을 하고 일본으로 나가서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일본에서 대박이 났죠. 어느 정도로 대박이 났는지 제가 좀 매출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티코는 매출도 다 보여드려요. 처음에 이거 보시면 다들 매출을 보여줘?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다 보여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5개 간판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2017년도에 오픈을 했고 이게 저희가 솔루션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17년도, 18년도 이제 매출은 나와 있지 않긴 한데 19년도만 해도 지금 뭐 2억 8, 9천만 원 정도? 지금 보이시는 금액은 전부 다 엔화로 되어 있어요. 엔화로 되어 있고 그래서 원화로 환산하면은 뭐 한 2,700, 800만 원 그리고 작년에도 뭐 4천원, 500만 원 정도 연매출이 일어났는데 올해 보세요. 올해 지금 1분기 끝나고 4월 달은 아직 마감 안 됐어요. 오늘 4월 22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매출이 벌써 작년 연매출의 거의 50%에 가까운 육박하는 그 정도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는 대단한 전상점이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전상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상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저희는 티코는 인터넷 쇼핑몰을 전상점이라고 말씀을 해요.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전상점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이렇게 일본에서 간판을 파셔가지고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작년 7월에는 뭘 또 만드셨냐면은 일본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일본에다가 새로운 전상점을 하나 오픈을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LED, 그러니까 네온 같은 거죠. LED 간판만 전문으로 하는 전상점을 오픈을 하셨거든요. 여기가 지금 작년 7월에 오픈을 했으니까는 오픈한 지 뭐 이제 한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매출 자체가 뭐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9천만 원. 이것도 지금 엔화예요. 그래서 제가 원화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지금 2021년
지금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지금 4월은 아직 다 마감 안 됐죠. 마감 안 됐는데 벌써 매출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이용사는 지금 점상점 2개를 일본에 운영 중이신데 지금 2개 점상점 올해 매출을 합치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한 3억 가까이, 그러니까 1분기 좀 지났는데 3억 넘게 지금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회사가 일본에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으니까 원래 한국에서도 판매를 잘하고 잘 나가던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3월에 쓴 기사인데 올해 3월에 쓴 건데 보시면은 한국점은 폐쇄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제 일본에 오픈을 하신 게 한국 시장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다가 해외 직판이란 걸 이제 알게 되시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셔서 진출하셨는데 운영을 해보시니까 한국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2019년도에 한국 사업은 아예 접으셨어요. 한국 사업은 접고 작년 7월에 이렇게 LED 간판 전상점 하나 추가로 오픈을 하시고 지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미국 전상점도 오픈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이용사는 아예 한국은 그냥 더 이상 뭐 판매할 이유가 없으신 거죠. 일본에서 이렇게 잘 되고 이제 미국 나가서도 잘 될 거라고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신 거니까는. 그래서 지금 이런 저희 티콘 외에도 이렇게 돈을 많이 버신 이런 이용사도 계신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2007년에 인쇄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까지는 티콘 같은 경우에 직접 뭐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 이런 것들을 일본에 팔았었는데 왜 티콘만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다 같이 돈 벌면 좋잖아요. 그래서 2013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이 이용사처럼 다른 분들도 이제 해외에다가 물건을 파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쇄물만 다 모여있는 저희가 연합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각각의 상품들이 다 한 업체의 상품이 아니에요. 이게 다 다른 이용사, 다른 이용점의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여기 입점해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독립점을 가지고 계세요. 이 상품들마다. 그분들을 저희가 여기 다시 한번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온 회원분은 여기서 명함을 사시고 내가 이 비닐봉투도 필요해 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으니까 또는 여기 지금 이 쇼핑백 회원이 여기 들어서 구매를 하다가 내가 종이 쇼핑백 말고 부지포백도 사야겠네 하면은 여기서 다 이렇게 교차 구매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쇄물과 관련된 거는 이렇게 저희가 모아놨고 그러면 티콘을 통하면 인쇄물만 판매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죠. 티콘은 다 티콘 솔루션을 이용해서는 다 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데는 뭐냐면 좀 전에 보여드린 인쇄물만 모아놓은 그런 연합물하고 달리 여기는 인쇄물 외에 상품을 판매하시는 이용점들을 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연합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영국발, 일본향 저희 명품점인 달롯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화장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네일 관련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알루미늄 가방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물티슈도 판매를 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상품들이 각각 이용사들의 상품이에요. 다 한 곳의 상품이 아니라 보시면 여기 리본도 있고 모자도 판매하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지금 해외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티콘 솔루션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또 다른 그 이용사분 케이스를 하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저는 이 이용사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지금 이 이용점 같은 전상점은 알루미늄 가방만 이렇게 판매를 하세요. 알루미늄 가방을 일본에다 판매를 하시는데 2019년도 4월에 오픈을 했죠, 여기가. 그러니까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 이 정도 됐는데 여기도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계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짓수가 뭐 1000여 정 이상이 돼요. 1000여 정 이상이 돼서 정말 많죠. 이 알루미늄 가방만인데 1000여 정 이상이 돼서 이거를 미리 이제 제작을 해 놓으시고 그 제작한 거를 중국에서 이제 제작을 하고 선박을 이용해서 일본 창고에다가 가져다 놓고 판매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박으로 대량으로 창고에 가져다 놓으면은 물류비가 저렴하니까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값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서 또 그런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진짜 또 놀랬던 게 여기는 이 기제작된 이런 뭐 기성품처럼 이런 것만 판매하시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하세요. 주문 제작을 받으시는데 보통 주문 제작이라고 하면 최소 오더 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몇백 개, 몇천 개. 근데 여기는 딸랑 하나도 주문 제작을 다 받아주세요.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옵션들이 고객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굉장한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격이 괜찮고 물건이 괜찮다고 하면은 굳이 다른 데 가서 살 필요가 없으신 거죠. 여기서 사지 왜 굳이 다른 데 힘들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곳 매출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이용사 매출을 지금 보시면 이게 올해 매출인데 보시면은 4월 달에도 벌써 한 4천만 원 이상 판매가 됐어요. 4천만 원 이상 판매가 됐고 지금 그 월 평균 매출이 거의 이렇게 지금 거의 뭐 4천만 원, 뭐 한 3,600, 뭐 거의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엄청나죠. 저는 이런 제품도 이런 해외 직판이 잘 될 거라는 진짜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뭐 아까 저 간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정말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 과연 해외에 팔 수 있을까라는 사실 상담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데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품이 내가 팔려고 하는 나라에 경쟁력이 있는지 수요가 있는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는 여기는 물티슈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물티슈를 판매를 하시는데 여기는 정말 신생이에요. 오픈한 지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작년 2월에 오픈하셨으니까. 근데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도 매출이 보세요. 1년 이제 조금 넘었거든요. 오픈하신 지. 근데 올해 4월 지금 아직 안 끝났는데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판매를 하셨죠. 3월 달엔 더 하죠. 지금 거의 8천만 원, 8천만 원. 그래서 오픈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이렇게 랭킹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위예요. 10위 안에 드셨어요. 오픈하신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는 뭐 근데 지금 사실 여기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희가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지금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꼭 그건 아니다. 마케팅을 잘해서 이렇게 판매가 많이 일어났다. 이런 분들도 뭐 계시긴 하는데 뭐가 됐든 오픈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티슈가 잘 팔릴 수는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를 한국에서만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한국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티슈 검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품이 나오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뭐 나왔을 때는 수요가 없으니까 다들 팔았지만은 막 공급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너무나 가격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한국에선 사실 돈을 벌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 이용점이 매출이 뭐 코로나 덕을 봤다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제가 보기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이용점 같은 이 전상점이 물티슈만 그냥 파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게 새로운 이제 신상품인데 이 제품이 요즘에 매출에서도 꽤 1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물티슈인데 인쇄를 해줘요. 왜 저희 길에 가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용, 홍보용 물티슈 나눠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회사 소개나 이런 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저희 나라는 뭐 스티커로 붙여져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다 인쇄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건 뭐 디지털 인쇄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최소 주문 수량 뭐 2,000매 정도 이렇게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 이렇게 인쇄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한 또 메리트가 될 수가 있고 이 회사만의 또 다른 경쟁력이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제품을 판다는 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물티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픈한 지 1년 만에 이 정도 매출이라는 거는 뭐 코로나의 덕을 봤던 아니든 정말 저는 놀라운 성장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포장용 테이프를 파는 회사예요. 포장용 테이프를 파는 데인데 저는 이것도 놀랐어요. 야, 테이프도 팔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테이프 같은 걸 판다는 거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포장용 테이프를 일본에 팔고 계신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지난주에 작성된 기사거든요. 지난주에 작성된 기사인데 여기는 지금 오픈하신 지가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연수가 좀 됐죠. 오픈하신 지가. 보세요. 2017년도에는 매출이 이렇게 있었어요. 2018년도에 또 올랐죠. 매출이 전체적으로. 그리고 2019년도에도 또 매출이 전체적으로 올랐죠. 2020년도에 엄청 올랐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매출이 오른다는 거는 이미 단골이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단골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매출의 가장 중요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단골 매출이거든요. 근데 단골이 형성이 되는 거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조금 신경 쓰고 사이트 디자인도 신경 쓰고 이러면은 이 해외 직판은 온라인 전상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또는 이렇게 엄청나게 껑충이라도 매출은 계속 해마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한 이유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은 독립점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독립점이기 때문에 내가 내 단골을 만들 수가 있고 내 고객을 관리할 수가 있다 보니 매출을 계속 유지 및 성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직판을 하면요, 이렇게 경쟁력 있는 상품만 가지고 나가시면은 매출이 떨어질 일이 거의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매출은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본의 티쿠니, 일본의 인셈을 파는 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은 이용점들이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까지는 일본 케이스를 사실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런 상담도 많이 하세요. 혹시 일본만 할 수 있나요? 일본에만 판매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당연히 아니죠. 저희 지금 전 세계 12개국에 저희 티쿠니 법인이 있거든요. 뭐
가까이는 일본, 중국부터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 그리고 미국, 멕시코, 브라질, 그리고 최근엔 태국까지, 그리고 칠레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데가 칠레에다가 그 스티커를 판매하시는 전상점이에요. 그래서 스티커다 하니까는 스티커가 뭐 어떤 스티커를 파나, 뭐 애들 스티커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냐 하면은 보시면 이렇게 제품에 유리병이나 플라스틱병 이런 제품에 이렇게 제품 설명이나 뭐 제품명 같은 거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거 스티커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런 데도 스티커가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커리 가면은 빵집 가면은 빵 포장할 때 이렇게 종이봉투 포장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잖아요. 이런 데도 이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 요즘에 카페 가서 조각 케이크 같은 거 많이 사죠. 그러면 이렇게 조각 케이크 같은 거 담아줄 때 이런 박스에도 이렇게 포장 스티커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가 뭐 명함도 만들지만 그냥 뭐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뭐가 이벤트가 있어요 하는 그런 이제 광고 카드식으로 돌릴 때 이런 마케팅용으로도 또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용으로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슈퍼에 가서 저희가 물건 사면 고기나 생선 같은 거 이렇게 진공 포장되어 있죠. 그런데 보면 위에 뭐 이거는 뭐 제주산 돼지고기입니다. 뭐 이런 설명 같은 거 붙어 있는 거 가격하고 이런 데도 다 스티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뒤에 뭐 우리 아기가 타고 있어요. 내지는 뭐 저 면허 딴 지 일주일 됐어요.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제 뭐 스티커 중에서도 또 프리미엄 상품들이 또 있는 거죠. 재질에 따라서 가공 방식에 따라서 이런 것도 지금 저희가 이제 칠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칠레 이 스티커를 파시면서 지난주에 저희 티콘 카페에다가 기사 하나를 써주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요. 보세요. 제목이 조금씩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중. 칠레에다가 스티커를 팔겠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이 박스테이프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외 직판은 경쟁력이 있는 상품만 가져가면은 어쨌든 매출은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여기 칠레 스티커점도 똑같은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에도 홈페이지를 통한 주문이 성장하고 있다. 고부가 가치의 주문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상품이 있는 거죠. 그 시장에서. 그리고 재주문과 재주문이라는 거는 결국 이분도 이미 단골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단골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는 이 재주문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신상품 주문이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본 관련된 문의도 많이 받으신대요, 요즘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 칠레 스티커만 팔지 않고 리본도 팔 거야 이러시면서 이제 지금 리본 전상점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만간 또 칠레에다가 리본 전상점도 오픈을 하실 예정인 거고요. 제가 이제 칠레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이제 해외여행을 좀 해볼게요. 지금 이번에는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좀 가볼게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전상점은 그 말레이시아의 엔진 오일을 팔고 자동차 서비스를 해주는 곳인데, 여기가 그 한국의 SK의 말레이시아 관계사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티콘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전상점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고객이 여기 들어와서 SK 지크 제품이죠. 지크 엔진 오일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상점이 말레이시아 전역의 카센터들하고 다 이렇게 제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온라인에 예약을 하고 나면은 온라인 통해서 예약을 하고 해당 카센터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티콘이 이제 그간에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용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SK와 관계된 계열 뭐 업체에서도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전상점을 만들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다냐? 이게 다가 아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이제 또 가볼게요, 저희가. 이것도 저희 호주 법인에서 지난주에 지금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 보시면 호주 법인 종근당, 호주 법인 계약. 뭐냐면 이게 종근당이 호주 법인에다가 뭐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관련된, 호주가 유산균이 유명하잖아요. 그 제품을 이제 거기서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 온라인 판매할 전상점을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했고요. 저희 사실 이 계약 소식 들었을 때도 굉장히 기뻤는데, 이제 더 기대가 되는 거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종근당에서 저희 티콘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으로까지 이제 진출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 저희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고요. 저희가 다시 이제 중남미로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는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도 보시면 지난주 기사죠. 그래서 사실 중남미가 한류 해가지고서는 중남미 친구들이 그 한국 아이돌이나 뭐 드라마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는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을 하시는 업체에서도 중남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과연 이걸 어떻게 팔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용사도 사실은 처음 상담 전화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해외 직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상점을 만들어서 해외에다 판매하시면은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국과 브라질사의 물리적 거리는 사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해외 직판을 하시면은 뭐 바이오 고민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다 해외 수출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지금 이런 이용점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일어날까? 정말 장사가 잘 될까 하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매출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들은 전부 엔화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엔화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작년도 매출을 한번 볼게요. 작년도 매출을 보면은 지금 이 스티커 명함인데 이게 벌써 연매출이 40억이 넘고요. 신사 출력물도 40억 가까이 팔았고, 아까 배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리고 명함도 35억 정도 판매를 했고, 이거는 지금 용기라고 해서 용기를 팔아요. 아까 제가 미국에도 저희가 용기점을 오픈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용기를 파는 곳인데 여기도 한 25억 가까이, 23억 가까이 이렇게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간판 판매하는데도 한 15억 가까이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1위부터 5위까지 중에서 사실 1, 2, 3위는 원래는 티콘이 직접 다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운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다 이용사에다 분양을 했죠. 팔았죠. 그래서 이제 이용사가 다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지금 운영하신 이용사들은 연매출이 이만큼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지금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만 운영 중인 전상점들의 지금 매출이거든요. 작년 연매출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만 거의 206, 70억 되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잡히지 않는, 이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는 매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은 연매출 한 300억 정도 작년에 저희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매출을 저희가 조금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은 작년에 연매출 한 300억 정도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지금 보시면 30억 원 이상, 30억 원 이상 발생된 데가 한 3군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이 3개점, 5억 이상이 11개점, 3억 이상이 4개점, 1억 이상이 9개점. 그러니까 작년에 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죠. 다들 힘든데 사실 작년에는 정말, 지금은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일상처럼 돼서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맞춰서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걸 딱 맞닥뜨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코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 대비해서 한 7.9% 정도? 여기 보시면은 2019년도에 한 259억 원 정도로 마감했는데, 그때 당시 지금 작년에는 279억 정도로 마감을 했으니까는 성장을 한 거죠. 7.9%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 자체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데 해외 직항을 하지 않으세요?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외 수출을 하는데 이런 해외 직판 형태가 아니라 뭐 바이어를 통했거나 뭐 직접 가가지고 오프라인 매장을 냈다거나 이랬다면은 코로나의 타격을 바로 받았겠죠. 바이어도 판매할 데가 없으니까는, 그리고 누군가 사람을 만나서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는 물건을 안 사갈 거고, 오프라인 매장 자체도 손님이 안 오니까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해외 직판은 이렇게 온라인 전상점이니까 굳이 누군가 마주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집에서 편안하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해외 직판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아, 그렇게 돈 버는 거면 왜 사람들이 왜 안 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저한테. 근데 이게 생각 외로 안 하시는 이유가, 내지는 못 하시는 이유가 생각 외로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지가 않으신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해외에다가 판다? 국내에다 파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는 해외에다 판다는 것 자체가 일단 언어적인 부분, 언어가 한국어가 아니니까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뭐 해외 물건 파는 거는 막 우리나라 그 온라인 쇼핑몰에 파는 것과 달리 뭔가 막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닌 거야?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직판은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내시면, 그러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해외 직판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면 이러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매출로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티코는 국내에서 힘들게 판매하시지 말고 해외로 제발 나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만약에 이렇게 해외 직판을 하지 않고 뭐 바이어를 통해서 팔고 이랬으면은 되게 코로나 때 힘들었을 거다 이런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직판을 하면은 일단은 바이어 신경도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전상점 하나만 열어 놓으시면요,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와요.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오고 고객하고 직접 만나니까는 내 맘대로 물건값도 뭐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바이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굳이 전시에 참여 안 하셔도 되세요. 박람회에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비용 써가지고 참여 비용 내고 비행기, 호텔값 들여서 그렇게 안 가셔도 되세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만드시고
광고만 해놓으시면은 고객이든 바이어든 알아서 찾아오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 티프는 온라인 쇼핑, 즉 해외 직판을 하시는데 이럴 때 아마존처럼 이런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마시고 이렇게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내 상품만,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가방만 전문으로 판매하시는 데잖아요. 이런 전문점을 만들어서 해외 직판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나 티몬 이런 데가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마트나 백화점들도 지금 전부 다 온라인 사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오픈마켓에 입점을 해도 팔 수 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지? 라고 물어보시면은 이유는 오픈마켓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DB를 주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지 못하면은 내가 내 고객을 관리를 못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고객의 단골을 만들어서 계속 매출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갖지 못하면은 단골도 못 만들고 그러면은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지금 오픈마켓에서는 그럼 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지 않을까? 그건 너무 간단해요. 오픈마켓이 열심히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고객을 모았단 말이에요. 모객을 했어요. 근데 판매자가 그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야, 나 너네한테 수수료 내고 여기 있고 싶지 않아 하고서 고객들한테 저 다른 데 상점 열었습니다 하고 광고해서 판매를 해버리면은 오픈마켓은 손해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은 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주지를 않는 거고요. 판매자한테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쿠팡에서 뭐 양배추즙을 하나 샀어요. 양배추즙이든 뭐 아니면 뭐 생수든 뭘 샀어요. 그래서 샀는데 그럼 뭐 양배추즙 이렇게 검색하죠. 쿠팡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판매되는 양배추즙 관련된 상품이 쫙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객은 그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상품 골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날 뭐 회사에 출근해서 옆에 동료한테 저기 내가 어저께 양배추즙을 쿠팡에서 샀는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내가 어저께 양배추즙을 A라는 판매자한테서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쿠팡이나 아마존과 같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면은 고객은 쿠팡이나 아마존에서 내가 어떤 상품을 샀어라는 것만 기억을 하지 판매자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시게 되면은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만의 어떤 나를 알릴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배너 광고 같은 것도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할 수 있는데 그럼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게 아니면은 정말 나밖에 팔 수 없는 아이템이고 수요가 많아. 이렇지 않고서는 오픈마켓 안에서 성공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케이스처럼 독립된 도메인을 가지고 어떤 상품의 전문점을 만들면은 고객 단골을 만들기만 하시면은 그리고 이 상품이 경쟁력만 있다고 하면은 매출은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내가 마케팅을 하기가 좀 더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러시겠죠. 좋아. 알았어. 그럼 내가 독립점으로 해외 직판을 할게. 그러면 다 성공하는 거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단순히 독립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저희 티콘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현지화예요. 현지화라는 건 이제 그 나라 쇼핑몰하고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현지화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데는 뭐냐면은 여기는 컵만, 정말 별의별 컵을 다 팔아요. 종류가. 이 컵만을 일본에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도 이렇게 독립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컵만은 전문적으로 파는 독립점이고요.
보시면 이거 전화번호 일본 인터넷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인터넷 전화 가지고 와서 일본 원어민이 일본 고객한테 일본어로 고객 응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회사석에도 보시면요. 대표자가 일본 사람이에요. 저희 일본 법인 티콘 일본 법인 대표분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소도 지금 오사카랑 동경 두 군데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고객이 반품하려고 하면은 한국으로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1위로 그냥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품 다 받아줘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현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바로 결제 부분이에요. 결제 부분. 결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고객이 쇼핑몰에 딱 들어와서 전성점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려고 해요. 물건을 사려고 해서 마음에 들어 결제하려고 하는데 나는 특정 카드만 써요. 예를 들면. 근데 없어요. 그럼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객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결제 방법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는 우리나라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처럼 이렇게 은행 송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게 이거는 대인 결제라고 해가지고요. 일본은 온라인 쇼핑몰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상점에서 물건을 사면 사는 시점에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받을 때 그 배송해주는 그 사람한테 직접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없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데 사용을 하고 있냐면은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 이제 배달을 시키면은 저희가 이제 치킨, 피자 이렇게 받을 때 지불하잖아요. 그게 바로 대인 결제 방법인데 일본은 온라인 쇼핑 시스템에서 그 대인 결제라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편의점 결제인데 이것도 저희 나라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일본은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결제 뭐 이게 또 하나 독특한 거. 이거는 이제 후불 결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후불 결제 뭐냐 하면은 물건을 일단 주문을 해요. 받아요. 근데 결제는 좀 더 있다가 나중에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판매자 입장에서 야 물건값 못 받으면 어떡해? 왜 나중에 결제해?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방식이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한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 안심하셔도 되는 게 이 지금 중간에 이거를 결제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카드사처럼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결제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후불 결제하는 것까지 이게 지금 일본의 온라인 쇼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제 방법인 거고 티코는 이거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운영 중이신 모든 전상점에는 이러한 결제들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고객 입장에서는 컵을 사러 여기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을 때 결제도 내가 쓰고 싶고 그다음에 익숙한 결제 방법이 다 붙어 있고 고객 응대도 지금 이렇게 일본 전화고 일본어 잘하는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고객 전화를 받네. 그리고 회사 속에도 보니까 반품처도 다 일본이야. 그러니까 한국 회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 지금 운영 중인 다른 온라인 쇼핑몰하고 그냥 동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쉽게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만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제가 결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본만 이러냐? 일본만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에 진출하는 전상점은 중국에 맞게 그리고 미국에 진출하는 전상점은 미국에 맞게 이렇게 각 나라에 맞게 철저하게 현지 결제 시스템을 저희가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무래도
고객은 좀 더 편하고 안심하고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에서는 이게 일본 이용점이니까 일본 법인 주소가 들어갔지만 미국 같으면 이제 미국 저희 티콘 법인 주소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지 법인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뭐 여차하면 진짜 내가 컴플레인 해야 되는데 찾아가야 되겠어 하면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들이 정말 현지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하고 전혀 구분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티코는 이러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티콘이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지화를 해서 독립점으로 해서 해외 직판을 하시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티콘만 가능해? 꼭 티콘 통해서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티콘 이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티콘하고 전혀 상관없이 성공한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회사도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회사는 지금 동대문 옷을 일본에다 갖다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디홀릭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디홀릭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이게 또 굉장히 재밌는 게요. 보시면은 뭐 지금 여기는 지금 연매출이 지금 1,400억 작년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저희 그 티콘에는 일본 직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디올릭은 뭐 기사에 따르면은 일본 여성들 뭐 2명 중에 1명은 이 회사를 다 알고 있다고 하던데 진짜야? 라고 했더니 그렇대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실제로 이제 디올릭 일본에 거주할 때 디올릭에서 물건을 산 그 일본 직원분들도 계세요. 근데 본인들도 티콘에 입사하기 전에는 디올릭이 한국 회사인지 몰랐대요. 당연히 일본 회사인 줄 알았다는 거죠. 재밌지 않으세요? 일본인들조차도 몰랐다는 게. 저는 그 얘기 듣고 와 진짜 그렇구나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디올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고객 전화번호도 이거 일본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일본 전화로 일본인이 다 고객 응대를 하고요. 회사 소개도 보시면은 여기도 회사 지금 주소가 동경 시부야구에 있어요. 그리고 상품 소개도 전부 일본어로 지금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그냥 일본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본 사람이 그냥 한국 물건 가져다 파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철저하게 현지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일본 직원들 얘기처럼 디올릭이 한국 회사인지 뭐 일본 고객들은 전혀 모르는 거죠. 일본 고객들도. 그래서 꼭 티콘을 이용하지 않으셔도 이런 식으로 현지화 독립점 방식으로 여기 디올릭도 자기만의 고유 도메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메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집 주소인 거죠. 집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고유 도메인을 갖고 현지화가 된 독립점 방식으로 해외 직판을 하시면은 훨씬 성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독립 도메인으로 독립점으로 해외 직판을 할게 현지화해서. 근데 현지화를 하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저희가 아까 회사 소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현지에다가 법인도 만들어서 사무실도 임대하고 또 운영도 해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죠. 직원 월급도 나가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현지 결제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이려면요. 이게 이런 그 결제 대행사들이 이제 보증보험 같은 걸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럼 보증보험이 뭐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직판에서 돈 벌려고 하는데 이 초기에 세팅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저희 티쿠는 12개국에다가 이미 다 해놨어요.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티콘이 지금 다 부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콘을 이용을 해서 해외 직판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비용 부담 없이 해외 진출하실 수 있으니까는 훨씬 저렴하게 쉽게 해외 진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티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왕이면 티콘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저희 티콘을 이용해서 나가는 그 이용점들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오늘이 4월 22일이고요. 지금 아직 시간이 뭐 오후 3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 일어났죠. 어제는 거의 8,500만 원 넘게 8,600만 원 정도로 마감을 했고 그저께는 8,4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그 전날은 거의 지금 1억 가까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외 직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오늘은 이제 뭐 이러한게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해외 직판이 도대체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 티코는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정리를 잘 해놨어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올려놨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외 직판 뉴스나 해외 직판 자료실에 보시면은 궁금하신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해소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시면 뭐 이렇게 현지화가 어떤 건지 독립점이 뭔지 그리고 해외 직판의 뭐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는 여기서 또 궁금하신 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나 정말 해외 직판에 대해서 좀 1대1로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시면은 역시 네이버 카페에 여기에 이렇게 개설 상담 신청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희망하시는 상담 내용 적어주시면은 저희 티콘에서 직접 전화 드릴 거예요. 연락 드릴 거니까 이쪽으로 상담 신청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첫 시간이어서 많이 부족한 게 있었겠지만 네, 잘 들어주셨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잠깐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혹시 중국에서 생산해서 네. 미국으로 보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시죠. 당연히 가능하시죠. 어떤 제품이세요? 아이들 교육 상품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마이크가 조금 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좀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은 좀 전에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개설 상담 신청 하나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잠시만요. 지금 성공하신 회사도 있고 하회 레벨에서 매출이 없는 회사도 있던데 매출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매출이 없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건 사실이죠. 매출이 없는 분들도 있는데 매출이 없는 이유는 사실 요인이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제가 간판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사업하고 해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설명할 동안 말씀드리는 게 경쟁력이에요.
경쟁력이라는 거는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또 시장 조사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미국에 팔고 싶으면 미국 가서 시장 조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건 온라인 즉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그 나라의 포털 사이트 뭐 저희 나라는 네이버를 많이 쓰지만 보통 다른 나라는 구글, 뭐 일본 같으면 구글이나 야후재팬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이렇게 검색어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나오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들을 그 나라 온라인 쇼핑몰들을 비교해 보시면은 가격 비교가 어느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수요 검색 같은 것들을 하시면은 굳이 내가 미국에 판다고 해서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시장 조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 조사가 부족했다거나 또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다른 시간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케팅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제 뭐 돈이 좀 벌리면 내가 광고를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객을 하고 광고를 만드는 게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으시면은요. 물론 광고 타깃이 적절하게 돼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광고가 안 되니까 고객은 안 오고 모객이 안 되니까는 상품은 안 팔리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티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렇게 그 전담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그런 데는 연락을 드려서 같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뭐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의 주신 게 상담 신청은요. 저희 티콘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개설 상담 신청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링크 하나를 올릴게요. 지금 저희 링크를 하나 남겨주셨네요. 네, 그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블루스카이 님이 반품 주소는 현지 주소인데 독립점, 정상점 주소, 한국 주소를 아니에요. 이 독립점도 저희가 판매점 주소는요. 각각 저희 티콘 해외 법인의 주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판매자 자체도 해외 법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고객 입장에서는 판매자 주소, 반품처 주소 다 현지 주소로 들어가서 현지 쇼핑몰하고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운영만 한국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김덕규님께서 네이버 사이트 상위 레벨 광고 같은 건 없는 건가요? 하는데 저희는 해외 직판인데 왜 네이버 광고를 물어보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떤 의미신지 조금 다시 문의를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루스카이님께서 다시 브라질 광고는 주로 어디에 해야 하고 한국에서 브라질인을 뽑아서 직원 두고 진행하나요? 브라질도 구글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브라질 진출하시는 업체도 브라질에서 브라질 직원을 뽑아서요. 저희 브라질 법인 사무실에 그러니까 그 직원에 대한 급여를 주거나 관리는 다 이제 여기 현지에서 뭐 블루스카이님이 브라질을 진출을 하신다 그러면 하셔야 되지만은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 근무 시간을 잘 지켜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옆에서 좀 모니터링 정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 저희 브라질 법인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고객들이 움직이시는 활동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브라질 원어민 직원이 브라질에서 고객 응대를 하면 되는 거고 저희 티콘 법인 사무실에 같이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는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김덕규님께서 네이버 상위 레벨 광고라는 게 오픈마켓을 말씀하신 건데 저희 티코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픈마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해외에 나가실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뼈대를,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상점을 드리는 거예요. 상점을 드리고 상점의 인테리어를 이제 김덕규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상점의 인테리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쇼핑몰 디자인도 뭐 이쁘게 마음에 들게 바꾸시고 거기에 상품 등록하고 운영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마켓의 상위 레벨 광고가 아니라 이러한 독립점은요. 우리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뭐 청바지 아니면 뭐 면도기 뭐 이런 검색어 광고를 하는 것처럼 해외 그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포털 사이트, 뭐 보통 외국은 구글을 많이 사용하니까 구글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종이컵을 판다 그러면은 종이컵이라는 키워드 검색어 광고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오픈마켓은 아닙니다. 그럼 좀 되셨을까요? 뭐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5월 달에 또 설명회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들어와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는 티쿤 네이버 카페 개설 상담 신청서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